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빠빠라빠빠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좋아하셔야죠. 한 해 한 해 이게 나이 먹는 게 한 살 먹는 게 네, 눈물이 납니다. 슬퍼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영수 대표님, 우리 IT의 신 네네. 오늘 또 생일이십니다, 네. 여러분. 4월 11일이죠. 감사합니다. 네, 4.11 네. 잘 새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난 이제 대표님의 생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도 쭉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살 더 드신 거 감사합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네, 생일이니까 오늘 악플 달지 마세요. 네, 생일 축하드린다는 귀여운 댓글들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저희는 아이템 주제부터 한번 이야기 그쵸.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글 그리고 인텔이 자체 AI 칩을 만든다. 뭐 이야기는 항상 나왔지만 이번에 구글이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행사했을 때 새로운 칩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이게 엔비디아의 대항이 될 만한 칩인가요? 일단 이제 자체 설계 칩을 하는 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엔비디아 칩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네, 부족해서 일단은 자체 설계 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추론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칩은 데이터 학습 때는 못 바꿔요. 쿠다 꼭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학습 때는 못 바꾸고 이게 이제 추론으로 오면 좀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추론으로 오면 이게 비용이 또 1000토큰당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체 설계 칩을 쓰면 엔비디아 칩을 쓸 때보다 한 절반 아니면 4분의 1 정도로 비용이 줄어요.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그 사업자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많이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계속해서 자체 설계 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네. 우리 언론은 뭐 탈 엔비디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메타 같은 업체에서는 절대 우리 탈 엔비디아 아니야. 왜요? 보완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쓰고 네. 이걸로 이제 백업하는 용으로 ASIC을 쓴다는 거죠.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제일 엔비디아 칩 많이 사간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오픈 AI 쪽하고 그리고 메타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한 15만 장씩 사갔어요. 한 개 4만 달러 하는 걸 15만 장씩 샀거든요. 얼마야? 그렇죠. 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구글이 그래 사간 게 네. 7만 5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구글은 이제 TPU라는 자체 그 설계 칩이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백업을 해서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구글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 인텔도 인텔 비전 2024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또 가우디 3 네네.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H100보다 이 말씀하신 추론 네네. 성능이 50%가 뛰어나다? 그리고 전력 효율도 2배 이상 높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애매한가요? 이게 딱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주장은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그 AMD 같은 경우도 작년 네. 말에 나왔을 때 자기들이 엔비디아보다 뛰어나다. 뭐 이게 뭐 말은 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엔비디아가 반박하겠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단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 3도 사실은 꽤 쓸만하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가우디 1, 2 때는 좀 네. 이제 약간 의구심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칩 못 쓰니까 뭐 어거지로 한번 써보자 이런 거였는데 3부터는 좀 이제 괜찮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이제 네이버가 같이 개발한 네. 마하 같은 것들도 이제 쓸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 추론 시장이 커지니까 추론 시장이 커지면요. 그 추론이라는 게 우리는 통을 해서 추론이라고 하지만 이게 네. 바이오 쪽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화 쪽도 있고 뭐 이게 뭐 엔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네.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그 서비스한테 딱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추론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범용 칩을 가지고 GPU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딱 그 추론 그 시장에 딱 맞게 특화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비용도 줄고 한데 이제 다만 그 쿠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해서 다시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쿠다 때문에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근데 뭐 인텔, 구글, 삼성, 메타까지 자체 개발 칩을 네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엔비디아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그 주가에 위협이 될 만한 이슈들인 거죠? 어쨌든 엔비디아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프라이싱 하고 있고요. 이게 AI라는 시장이 네. 기존에 요만한 거니까 이제 엔비디아 하드웨어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건데 AI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드웨어 가지고 다 담당이 안 되죠. 기존에도 쇼티지였는데 그러면 맞아. 이제 새로운 이 담을 하드웨어 그릇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젠슨왕도 이게 우리가 지금 독점인데 이게 독점 깨진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독점 깨지는데 향후 10년 동안 이게 15배, 20배 시장이 커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60% 할 거야. TSMC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을 엄청나게 내비친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엔비디아는 어마무시하게 그쵸, 성장할 그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네.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요. 네. 다들 또 행사 시즌인가 봐요, 지금. 맞습니다. 네. 다음 달에 빌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AI PC를 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애플이 맥북이 지금 1분기에 완전 독주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플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트북이 서피스 프로 10? 네네. 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은데 IT에 관심이 없으시면 아이템에 관심이 있으셔야죠. 근데 그 서피스의 성능이 애플의 M2, 뭐 M3 요 정도랑 좀 견주할 만하다라고 네네. 하던데 어느 정도 성능이에요 지금? 일단 지금 서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피스 프로 10이 있고 그리고 랩톱 6가 있거든요. 여기는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코어 울트라를 적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어 울트라 대신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을 쓰면 M3 맥북보다 AI 성능이 더 뛰어나다. M3보다. 네네. 그게 이제 그 MS와 퀄컴의 주장이고요.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전성비라든지 AI 추론 성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가 항상 애플하고 퀄컴의 동향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퀄컴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텔 저거 AI PC 저거 AI PC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퀄컴이? 네. 퀄컴이 인텔한테. 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왜 퀄컴이 네. 애플한테 자꾸 뭐 비벼보려고 하냐면 네. 애플이 제일 뛰어나잖아요. 근데 퀄컴 그 네. 서피스에 네네. 퀄컴 스냅드래곤 그거 들어가는 네네.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 결국은 우리는 자꾸 언론은 뭐 애플하고 퀄컴을 막 경쟁 구도로 보잖아요. 네. 근데 퀄컴은 사실 애플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북 시장을 가져오는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디에 관심 있어요? 인텔하고 AMD 시장이 관심 있는 거죠. 기존의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네. 나오는 칩들이 그게 아무래도 전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한 대로 그 IT 쪽에 관심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MS가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AI PC 서피스 프로 10을 낸다면 PC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게 될지 그 정도의 파급력인가요? 결국은 코파일럿하고 이 서피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CPND 이 생태계를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중요한데 네. 지금 AI는 코파일럿은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죠. 네.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리고 이거를 디바이스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뭐 MS가 네트워크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디바이스, 서피스라는 자기들의 플랫폼을 완전히 매끈하게 담아낼 수 있는 디바이스를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이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제 정말 생태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한다 네네. 라고 하던데 이게 뭐 기존 인텔 제품이랑 뭐가 다른 건지 네네. 또 이번에 내놓는 서피스 프로 10에 정말 큰 뭔가 그 승부수가 돼줄 만한 건가요? 일단 그 컴퓨터 지금 프로세서들은 보면요. 네. 우리 전통적으로 써오던 PC 프로세서 있잖아요.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업체들이 하는 방식은 X86이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X86이라는 건 우리 예전에 286, 386, 486 이야기했잖아요. 그 86이라는 코드 네임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86까지 나온 건데 그 기반으로 한 건데 그 X86 아키텍처는 CISC라는 컴퓨팅 방식으로 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시니까 눈에 초점 나가니까. 네. 일단은 성능은 좋아요. 네. 시스크가 이제 컴퓨팅 방식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서 유선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PC나 네. 서버 쪽에 들어가는 칩들은 X86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근데 모바일에 쓰는 거는 RISC라고 해서 리스크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기반은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쓰는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성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적어야 되고요. 성능이 다소 떨어졌죠. 근데
짐 켈러 같은 사람들이 막 붙어서 고도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스크 대비해서 리스크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실제로 리스크 기반으로 슈퍼컴퓨터 만들었는데 이게 막 세계에서 탑 먹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네. 예전보다 시스크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M 시리즈 있잖아요. 네. 괴물칩 M1, M2, M3 그게 리스크 기반으로 설계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리스크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네. ARM입니다. 그러니까 X 엘리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X86 아키텍처가 아니라 리스크 기반으로 칩이 설계되기 때문에 네. 전성비가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AI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니까 전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배터리를 스마트폰에다가 온디바이스 AI를 돌려버리면 배터리가 2~3시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저전력 코어를 채택한 칩들이 필요한데 그게 퀄컴 같은 업체한테 유리한 상황이죠. 애플이나 퀄컴한테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온디바이스 AI는 퀄컴하고 애플 같은 업체들 칩 설계 잘하는 애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퀄컴이 MS에 들어가는 게 PC 쪽으로는 처음이다. 네네. 원래는 좀 존재감이 약했다. PC 시장에서는. 그 모바일이나 이제 태블릿 쪽에서는 뭔가 존재감이 있었지만 PC 쪽은 처음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MS랑 퀄컴 둘 다한테 윈윈이 될 수 있는 호재인가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X86 기반 칩을 써도 MS 입장에서는 굳이 아쉬울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윈텔 동맹이라고 해서 윈도우하고 인텔 동맹이라고 해서 이게 PC 시대에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MS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이 X86 기반 칩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칩이 필요해진 거고 그래서 ARM 기반의 어떤 칩들을 계속 빨리 들어와. 우리 윈도우 OS 쪽으로. 그래서 많이 협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OS 업체하고 AP 업체가 그러니까 칩 업체가 뭔가 하려면 서로 엄청나게 백업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저전력 칩 업체들이 특히나 기존에 모바일 쪽에 있던 칩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MS가. 그러면 퀄컴의 뭐 실적이나 주가로도 연결이 좀 의미 있게 나오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퀄컴 뭐 관련된 리노공업 같은 업체들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함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네.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테스트 소켓 쪽이 제일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존엔 테스트 소켓이 이 어떤 칩 테스트하는 칩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AI 칩이 막 우죽수로 많이 생기니까 다 제각각 테스트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리노공업이 제일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ISC나 TSE 같은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국내 종목에서는 리노공업, TSE, ISC. 오, 주가 레벨업 많이 한 종목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리노공업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리노공업의 기존 주력 그 제품이 네. 모바일 칩이었거든요. 네. 특히 스마트폰 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AI 쪽하고 뭐 이런 쪽이 그 XR, VR 이런 쪽의 칩들이 많이 제품 믹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막 90% 모바일 칩이었는데 요즘에는 70%대로 내려오고 나머지가 이제 AI나 뭐 이런 쪽이 가미가 되니까 제품 믹스가 바뀌니까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체질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봐야 할지 반도체 안에서 어쨌든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긴 하잖아요. 네네. 다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도 관심을 받게 될까요? 지금이 온디바이스 AI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플로우만 봐도 네. 자체 설계 칩 한다는 회사가 몇 개의 뉴스가 그러니까요. 나오죠. 그러면 자체 설계 칩이 많아지면 골드러시 때 청바지하고 곡괭이 파는 회사를 찾아야겠죠.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테스트 네. 소켓 업체인데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EDA 툴 업체 그리고 IP 비즈니스를 하는 암홀딩스 그리고 램버스 같은 회사들이 계속 유망합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ETF 나온 거 봤는데 네네 ETF에도 ARM, 네네. 시놉시스, 케이던스 맞습니다. 순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 ETF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아요. ETF도 괜찮게 보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
그 ARM,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IP 그런 EDA 네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국내에도 그런 관련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면 이 IP 생태계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TSMC가 대만에 있으니까 뭐 진짜 대만에서도 GUC 같은 회사나 네. 아니면 뭐 R칩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음. 그런 회사들이 디자인 하우스나 뭐 IP 관련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조 단위로 매출을 할 수밖에 이렇게 커지는 건데 네.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국내 IP나 디자인 하우스들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IP를 제공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할 때 그 특정 설계 블록들 제공해주는 회사가 국내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팹리스들이 설계한 거를 이걸 이제 레이아웃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 같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파운드리에 넘길 때 요거를 이제 설계도를 딱 그려주는 회사들이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디자인 하우스도 한때 엄청 테마로 네. 움직였던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밸류에서 보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서 사실 뭐 밸류를 따지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냥 미국 주식이 나아요. 제가 보기엔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뭐 이런 램버스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밸류 메리트가 있고요. 아, 그래요? 국내 주식들은 되게 실적에 비해서 밸류가 네. 너무 비싸요, 사실. 그래서 테마가 네, 많이. 트레이딩 쪽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중에 되게 특이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대부분 삼성 파운드리 쪽에 다 붙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TSMC에 붙어 있는 회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이직랜드라는 회사예요. 오. 네, 에이직랜드는 국내 회사인데 네. TSMC의 그 VCA라고 하는 그 삼성으로 치면 DSP죠. 디자인 네. 솔루션 파트너스. 그런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TSMC의 주요 7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중에 한 개예요. 에이직랜드가. 네. 오늘 또 주가가 잘 가고 있네요. 근데 아, 최근에 그래요? 좀 조정을 받았네. 아, 그렇죠. 신규 상장주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SMC 실적이 어마무시했잖아요. 네. 네. 아, 그런데도 약간 좀 최근엔 꺾이긴 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너무 밸류가 비쌌어요. 아. 네, 디자인 하우스. 국내 디자인 하우스들은 네.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 밸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 본인이 트레이더신지 네, 펀더멘털리스트인지 네. 잘 따져서 그러니까요. 투자하시면 좋을 것 투자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네네. 그럼 아까 알려드린 미국 주식은 지금도 괜찮은 네. 시기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독점 그러니까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기업들이 항상 그런 게 뭐 한미반도체처럼 독점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밸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국내 네.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없지 않나요, 사실?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이요. 네, 그 시놉시스, 케이던스 얘네가 다. EDA 툴은요. 네. 전 세계에서도 아무도 못 끼어들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그 원래 세계 회사가 거의 90% 음. 장악하고 있는데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하고 원래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3등 업체가. 거기가 지멘스한테 인수됐습니다. 거의 지금은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가 없으면 네. 선단공정 칩 설계 자체를 못해요. 두 회사의 선단공정 솔루션을 중국 업체한테 제공 못하도록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았죠. 그래서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맞습니다.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은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자체 개발 AI 칩과 더불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고 이 영상은 금요일에 올라갈 테지만 네. 목요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